이탈리아가 오픈 60대 후 철이와 순입니다. 오늘은 포항시 장기면에 있는 장기 유배 문화 체험촌을 다녀왔습니다. 유배라는 게 소위 말하는 귀향살이죠. 귀향살이 문화도 이렇게 멋진 체험촌을 만들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관리사무소 바로 앞에 유배에 관련된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죄인들을 압송하던 우마차, 그 다음에 목에 걸던 칼, 그리고 우리 엉덩이를 꽝꽝 때리는 그 곤장에 사용되던 곤장대하고 곤장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 모습이라기보다 새롭게 고급나무로 만들어서 헝굴하기보다는 우아한 가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마차도 재밌습니다. 유배지에 끌려갈 때는 저 안에 양반 다리를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영화에서는 많이 보곤 했죠. 우리 이순신 장군의 영화에서도 나오고 사극에 관련된 영화에서는 빠짐없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어서 아주 익숙합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배지로는 제주도 포항의 장기면, 그 다음에 전라도 강진군이 있었습니다. 장기에는 실록에는 211명의 유배지가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는 105명의 그 확인된 유배자 리스트가 적혀 있더라고요. 망양교라는 다리를 건너서 유배지를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그 문화제까지 개최를 하는데 4월달에 개최되니까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기 유배지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우암 송시열 선생과 다산 적영용 선생인데, 이 체험촌에는 이 두 분의 유배 생활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좌측에는 우암 송시열 선생의 유배지 모습이 있고, 우측에는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지 모습이 있어서 순서대로 구경을 할까 합니다. 어린이들한테는 옛날에 이렇게 유배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유배지 생활에서 제일 인상적인 부분들은 이러한 유배지 생활을 자비로 충당을 했어야 한다는 점인데, 유배대행에서 귀향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곳의 생활을 자기 돈으로 전부 충당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나중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양반집에서 유배 생활을 한 송시열 선생님 모습과 그런 어떤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정영훈 선생의 그 모습이 상당히 대조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이 유배 생활을 했던 그 양반집 가옥인데요. 우암 송시열 선생은 1600년대 말기에 우리나라 조선의 주자학의 대표주자로 학자로서 엄청난 업적을 세우신 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인과 남인의 당파 싸움으로 조선 후기의 정치를 내분으로 망쳐버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서인 세력의 태도로서도 유명하신 분이죠. 1674년 갑인 예송의 결과로 숙종이 즉위한 뒤 특세한 남인들의 비난을 받아 유배 생활을 시작했고, 1680년 서인 정권이 들어서자 유배가 끝났습니다. 이 집은 이 지방 유지였던 오도전이라는 분의 집인데,
이 집에서 유배 생활을 했고, 좌측에 있는 그 조그만 초가집에 4년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지역의 선비들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전국의 유생들이 송시열 씨를 만나러 이곳에 방문해서 사실 야당 정치 1번지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하네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다른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조 시대 후기의 그 양반집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마치 그 민속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상당히 잘 지어진, 잘 만들어진 한옥집이어서 구경하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당에는 화살대 이렇게 집어서 던지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것도 있는데, 직접 해보면 실제로는 집어넣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지역의 특징인지 이렇게 제주도와는 또 다른 그런 돌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그런 독특한 정치가 좀 느껴지는 그런 형식의 집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장기현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도 있고, 그런 송시열 선생님의 어떤 업적하고 어떤 유배 생활 이런 것들을 돌에다가 새기고 돌에다가 그림까지 그려 넣어서 상당히 재미있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항의 바다 푸른 물결 위에 우암의 발자취 그리움이 흐르네. 귀양살이 그럭의 내기로 유배지 선비 그 문화 속에 축제의 노래 함께 부르자. 형벌체험장 과거를 느껴 유배의 아픔 이제는 잊고 미래를 꿈꾸며 포항의 길 전통의 향기 사람들의 미소 우정의 손길 따뜻한 마음 유배의 지혜 그 순간의 감동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축제의 노래 함께 부르자. 형벌체험장 과거를 느껴 유배의 아픔 이제는 잊고 미래를 꿈꾸며 포항의 길. 조선 왕조 5년년 장기 유배 문화체험촌 장기현 현내면 험준한 지역 다산과 우암은 무슨 생각했을까? 퇴노 호의는 무슨 생각했을까? 축제의 노래 함께 부르자. 형벌체험장 과거를 느껴 유배의 아픔 이제는 잊고
조선시대 실학운동의 대표주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년은 유배생활로 얼룩졌는데요. 다산의 유배지로는 강진이 널리 알려졌지만 첫 유배지는 장기현이었습니다. 다산을 아끼던 정조가 죽은 다음 해인 1801년에 신유박해라는 그 천주교 사건이 크게 터져서 이거에 연루되어서 먼저 장기현으로 유배가 되었죠. 장기현의 성삼봉이라는 분의 어떤 초가집에서 유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유박해 사건이 굉장히 커져서 다시 한양으로 끌려가 문초를 받고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지가 변경되어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산의 유배지는 우리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조그만 초가집 모습인데 그래도 뭐 마당은 널찍하게 꾸며놨습니다. 사실은 뭐 이주시대 말기에 유배지들이 이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마치 민속촌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그림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저기 나무를 쌓아놓은 모습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일종의 창고겠죠.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제 느낌에는 이 정도만 되면 뭐 시골에서는 굉장히 번화한 집만 초가집이지 뭐 굉장히 번화한 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장독대만 보면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장독대를 한 40-50개를 거느리고 온갖 장을 담그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의 음식은 맛있기로 소문이었었거든요. 그렇게 예쁘장하게 놓인 장독대를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유배 체험촌은 용인에 있는 민속촌 느낌을 주는 그런 동네인데 장점은 무료이기도 하고 어떤 유배 생활의 어떤 단면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주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두 분 홍시열 선생님과 정약용 선생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